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10월 27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뽑았죠. 전략적 모호성의 한가운데서 진행되는 권력이동. 두 단어가 핵심 단어죠. 전략적 모호성과 권력이동.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미루고 짐작하시리라고 봅니다. 만나는 거냐 마는 거냐. 저는 만난다고 보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권력 이동은 무엇일까? 좀 낯설죠. 요거는 지금 아세안에서 이재명이 가서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 발언의 주요 핵심 내용이 지금 언론에서는 전혀 캐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아세안에 가서 한 발언과 딱 일치합니다.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죠. 이미 한 7, 8년은 아니고 한 4, 5년 전에 이미 그런 대화를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이든과. 그것이 지금 실행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꾸로 여러분이 만약 오늘 보시고 권력 이동이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전략적 모호성이 가리키는 방향이 연막탄 뒤에 실제 움직이는 방향은 어느 쪽인지 그것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 그제만 하더라도 어제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협상 다 됐다, 무역 협상. 이재명은 핵심 쟁점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는 만날이라고 본다, 이런 분위기고,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고, 우리도 전략적 모호성이 전염됐어요 지금. 자, 그것은 우리의 전략적 모호성이 트럼프의 전략적 모호성과 동기화되어 있다. 이것은 그들이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한다는 것으로. 자, 권력 이동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파워 시프트라고 영어로 된 책이 있었죠. 엘빈 토플러라고 아시는 분은 다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저도 제가 20대 때 그 사람이 썼던 글에 참 인상적으로 봐서 그런 틀로서 세상을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다 아시는 게 제3의 물결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 나온 책이 파워 시프트, 권력 이동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따왔습니다. 지금이 권력 이동의 순간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이 한국한테 권력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군이 또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빠져나가면서 그 공백을 한국군이 대신한다. 일본군이 아니고. 그런 점은 이미 4, 5년 전에부터 논의가 됐던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북미 종전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반도를 키워서 한반도가 힘이 세져서 그 힘센 한반도가 미국의 편에 서주고 인도태평양의 큰 축을 담당해 준다. 중국에 대항하는 이런 그림이 그때 그려졌기 때문에 아베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 실행이 되려고 한다. 그런 신호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언론에서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낯설게 느껴지실 분도 많을 텐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그냥 다 공개된 자료예요. 공개된 공개 석상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언론이라는 숫자, 지금은 우리나라 대학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도 있죠. 여러분들 동의하실 겁니다. 언론도 너무 많고 기사도 너무 많다. 그 빈자리는 좀 더 알찬 것으로 채워져야 될 것이다. 우리의 시간을 많이 소모하잖아요, 언론에다가. 그들의 시간도 그들도 웃자랐어요. 가지치기 내야 됩니다. 불필요한 이파리들 많이 털어내야 되겠죠. 자, 제가 왜 이런 좀 모호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이 사진이 보니까 트럼프 일기 백악관에서 나온 사진이더라고요. 저도 아마 MBC도 거기서 쓴 것 같고, 똑같은 사진을 계속 쓰고 있어요. 기사 내용만 다르고 저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트럼프가 아세안 미팅을 마치고 일본을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 이동하는 비행기 내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트럼프 김정은을 만나게 된다면은 일정이 지금은 30일까지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연장될 수 있겠느냐 등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모호성이라는 부분을 떠나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코앞에 두고 도대체 김정은이 얼마나 중하길래 미국이 북한하고 만나서 뭘 협의할 것이길래 이렇게 연막탄을 쓰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이느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평소에 트럼프 성격 같았으면 걔가 날 만나는 걸 거절해?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나는 전혀 관심도 없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언론이라고 부르기 좀 묘하죠. 우리한테 해악을 너무 많이 끼치고 있어요. 우리의 두뇌 세포를 죽여요.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예전부터 쭉 북한에 대해서 해오던 트럼프 이야기와도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안보실장이 계속 또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핵무장 비스무리한 그런 제목을 뽑은 기사 제목도 봤습니다. 핵재처리 핵농축, 핵무장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도 북한을 만난다? 북한이 이걸 용인했다? 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 최근에 며칠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이것은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다.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를 폐기할지는 모르겠으나 남북으로 소통이 된 한반도는 핵무장을 한다. 왜? 중국에 대응해야 되니까. 중국은 핵무기 있는데 한반도는 핵무기가 없다. 미국의 미래가 한반도에 베팅되어 있는데 없다. 일본은 아마 안 된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주고 끝낸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자, 트럼프 행보를 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미국이 동남아 4국과 연대를 과시하면서 중국을 의식했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 기사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제일 왼쪽이 말레이시아 주최국이죠. 그 다음이 태국, 그 다음이 캄보디아, 이재명 만났죠. 오른쪽 트럼프인가 아실 거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랬어요. 그걸 휴전을 했다. 그 휴전을 하는데 이제 미국의 입김이 들어갔고 말레이시아가 중재를 해서 양쪽으로 정인으로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 푸틴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트럼프가 정인으로 와 있다. 이것은 이 과정에서 개입했을 수도 있고, 이들이 향후의 미래의 관계에 있어서 이 둘이 다시 티격태격하게 됐을 때 미국의 영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미래의 권력, 영향력도 역시 미국으로부터 올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태국 캄보디아 휴전도 제가 자료 준비하기 위해서 언론을 검색을 해보니까 속보 처리가 됐더라고요. 속보 처리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거기도 지금 캄보디아, 태국하고 비슷했습니다. 이런 분쟁은 많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진영 구도가 해체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큰형님들 눈치 보느라고 감히 감정 표현을 못했는데 큰형님들이 이제 나 너희 몰라 알아서 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다툼이 많이 생길 거라 말씀드렸죠. 그게 곧 방산시장의 성장으로도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휴전시킨 것도 그곳은 러시아의 코미치고 러시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인데 트럼프가 가서 화해를 시켰어요. 그것도 전격적으로. 자,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도 트럼프가 해결했죠. 그래서 이건 언론에서 그냥 아주 쉽게 이런 평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노벨상 딸려나, 이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처리하는데 이게 절대 가벼운 문제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기에 시진핑이 못 왔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뭡니까? 중국의 확장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하고 군사 동맹을 맺었고, 베트남은 그 정표로서 우리 K9 자주포를 사준 거잖아요. 현재 베트남에 이제 현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마땅한 적국이 없으니까 베트남 현재로서는 그들의 대부분의 무기 체계는 러시아제입니다. 근데 한국 무기를 샀거든요. 이것은 러시아의 합의가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러시아의 이해관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남중국해 양쪽, 필리핀은 당연히 우리 편에 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캄보디아 같은 경우가 요번에 이제 스캠 건도 보면 그렇지만 중국의 영향을 그냥 많이 받는 나라예요. 캄보디아 요거를 지금 계기로 두드려 잡으려는 것 같거든요. 태국은 어차피 한국 아니면 미국입니다. 눈치가 빠른 나라예요.
그다음에 힘도 있고 그러면 옆에 라오스나 다른 나라는 쭉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지금 미국의 손을 잡아주는 분위기잖아요. 그럼 인도네시아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돼서 육상으로 중국의 남하하는 세력을 막아선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종종. 중국은 주위에 친한 나라가 없다. 이런 공작도 하나 하는 것이고 이것을 돌파해내는 아이디어를 중국이 못 내고 있어요. 또 이 지역은 과거 일본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안으로서 제시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뿌려가면서 일본판 뭐라고 할까 1대1도를 진행했던 곳이에요. 오래전에 우리가 관심 가지기 전부터. 그런데 그런 일본이 지금 밀려났어요. 뺏겼어요, 한국한테. 왜? 미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정했거든요. 중국의 남하를 저지하는 친구로서, 동맹으로서. 자, 그래서 그걸 문재인 때 동맹관계 재정립이라고 이야기했고 이재명의 동맹관계 현대화라고 이야기했어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개입되게 되면서 오늘 그 증거는 명확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문서화된 것으로. 일본이 튕겨나간 겁니다. 이때까지 동남아에 투자했던 것도 다 튕겨나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동남아는 그러고 보니까 그들은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를 침략했던 나라네. 일본은 또 이런 것도 맞물리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중국을 의식한 부분은 분명해요. 근데 미국이 막아서지 않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또 한 거 있죠. 미국 아시아 4국과 무역 합의를 했는데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는 무역 협정을 맺었고 태국 베트남과는 프레임워크를 합의했다. 프레임워크는 무역 협정의 전 단계 정도로 언론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퍼센티지 봤거든요. 19% 이 정도고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 한 군데는 기존과 동일이에요. 야, 이게 뭡니까? 그렇게 변죽을 울리고 별 희한한 이야기를 다 하다가 결국엔 동일이에요. 동일. 제가 봤을 때 동일에 나머지 세 나라들도 두 나라, 세 나라도 동일에 근접한 수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걸 뭐 여러 배 올려갖고는 전 세계 경제가 안 돌아간다.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은데 이것은 새로운 돌파구가 나올 때까지 연막작전이다. 즉 트럼프가 주도권을 쥐기 위한 수단이었다. 전 세계의 경제와 미국 살림살이를 희생해 가면서 한 것이에요. 예. 자, 이것도 갑작스럽게 나온 부분이거든요. 뭐 정보기관 같아서 눈치챘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이 다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는 특히나 무역협정이나 관세협정 중요하지가 않아요. 미국의 이해관계가 전혀 달라요. 우리는 북쪽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중국하고도 화해를 할 거다 이런 말씀 드렸죠. 중국하고도 추가적인 관세 없다라고 해서 중국을 안도시켰어요. 중국은 거기 행복해해요. 사실은 포위됐는데. 사실 예상됐던 바잖아요. 들썩들썩하게 해놓고 중국을 여기에 집중시킨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미국이 간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취하고 중국의 손발을 자른 다음에 무역협정에 있어서는 원래대로 간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친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손발이 다 잘려져 나간 거죠. 중국은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뒤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중국과는 뭐 티격태격 없다. 저거 중국 대표를 만난 것은 한국에서 있을 시진핑과의 미팅에 사전 협의 미팅이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즉 뭐냐? 우리 한국에 와서도 무역협정권은 지금 중요 사안이 아니다. 대충 이렇게 해석할 거다. 아니. 아세안 4국하고도 이렇게 해소를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하고도 추가 관세 없을 것 대충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이거는 저도 예상을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북한하고 관계 개선이 딱 되게 되면은 다른 모든 것은 이때까지 과연 무슨 소동이 있었나라고 의심할 정도로 조용해질 것이다. 원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 갈아탄 다음에 무조건 달릴 것이다. 그 달리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먼지와 풍파를 일으키고 위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전 세계도 그게 빨려들게 될 것이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까맣게 까먹고 중국이 지금 딱 그 앞에 와 있는 거고 아세안도 마찬가지고 중국과 아세안한테 관세를 이렇게 해놓고 우리나라한테 와가지고 뭐 3,500억 달러 뭐 현금으로 미리 투자하고 뭐 관세를 올리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인들 불러다가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쥐었어요. 마라라 플로리다에 트럼프의 뭐 개인 골프장일 거예요 아마.
거기 불러다 같이 골프 쳤다는 것은 엄청나게 환대를 한 거거든요. 밖에 수많은 연막탄을 쳐놓고 그 미리 확인한 거예요. 그들이 움직일 거라는 거죠. 자, 남쪽에서 북한으로 투자되는 부분, 그리고 미국도 투자하는 부분, 달러만,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임명하게 박은 바가 있어요. 그것은 뭐 이미 오래전에 결정됐던 문제고, 한두 달 전에. 요즘 나오는 것은 우리 핵농축, 핵재처리, 그러면서 북한하고는 비핵화. 이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은 진도가 엄청나게 많이 갔다는 것이고, 북한이 그것을 시비를 걸지 않는다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은 비핵화 할 거거든요. 당연히 명분을 위해서라도. 근데 나만 핵 재처리를 하게 해준다? 단지 상업적인 목적만이겠느냐? 아니죠. 미군 철수, 동북아에서 미군 빠져나가는데 핵이라는 대칭점이 있어야 된다. 이제 남한에. 윤석열이 핵무장을 요구할 때는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게. 그래서 그 미국의 돌변한 태도에 대해서는 언론에 뭐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북한 들어오는 용산 상공 날은 후에 핵무장 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잖아요.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못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핵무장이란 말만 안 했지만 그게 준하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고, 안보실장이 겹겹이 이야기를 해줘요. 특히 일본까지 갔다 와서 일본도 어느 정도의 무장을 용인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지만 핵무장은 허락 안 해줄 거예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정도 나왔죠. 아마 미국으로부터 사과제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술로 개발하고. 여기서는 미국이 오히려 원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희한한 구도가 된 거예요. 북한은 비핵화하는데 남한은 핵화해요. 핵화. 그 둘이 소통하면 한반도는 그냥 비핵화가 아니에요. 한반도 비핵화란 말이 지금 싹 빠지고 안 나오고 있잖아요. 한반도 비핵화란 말이 빠지고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게 지난번과는 다른 상황이에요. 이것은 미국이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핵무기 없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핵무기 있어야지. 그래도 중국이 핵무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래 된 국면이라고 보셔야 돼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핵 재처리, 핵 농축 이야기까지 나오고 핵 무장까지 시사하는 발이 나왔어요. 자,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한테. 현재 북한은 미국의 경제적 생존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또는 전 세계 경제의 부흥. 그래서 미국이 쫄딱 망하지 않고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아하게 늙어가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요인이다. 비핵화는 그 다음이다. 왜? 안전한 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새 몇 년 사이에 세상의 구도가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 점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머리를 얼마나 쓰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확전 피한 미중, 베센트, 이게 재무장관인가 그렇죠. 추가 관세 없을 듯. 이것도 말레이시아에서 아마 협의했던가 그럴 거예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맞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이 중국 대표인데, 미국 재무장관 실망한 얼굴, 중국 대표는 덕이만만한 얼굴이에요. 그리고 추가 관세 없을 것이라고도 힘없이 말을 했어요. 이것을 중국은 승리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정이 저렇고 미국은 패배인 척해요. 아니에요. 동남아 국가들 또 똑같잖아요. 추가 관세 없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미국이 다른 이때까지 연막을 친 부분을 끝내도 될 시점이 왔다. 그 정점에는 북미 간의 모종의 협약이 필요하다. 협약이 임박했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기적으로 다 동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북미 종전 딱 만나자마자 다른 건 다 원상 회복될 거라고. 그런데 중국은 덕이만만하다? 그동안 고통을 엄청나게 받아서 다른 생각을 못할 정도였다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최근에 시진핑이 뭐 10년 만에 선진국 되겠다, 투자 많이 해라, 그런 다급한 표현이거든요. 중국 그 지도자 입장에서는. 독재자잖아요. 안 좋다는 겁니다, 내부로. 이거 재무장관의 그 베센트의 그 표정 관리 대단하죠. 중국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됐다는 게 확실한 거죠.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북미 정례에서는 트럼프가 비행기 내에서 뭐 하루 더 머물더라도 김정은이 만나겠다고 그러면 만나줘야지. 지금 트럼프도 덕이 만만합니다. 네. 그쪽 협상도 잘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마음이 되게 조급할 겁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데 물이 혹시 빠질까봐 내 노를 더 빨리 저어야 되나. 그래서 노익장을 아마 최대한 끌어내서 쓰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드레날린 빵빵 나오리라고 봅니다. 예. 자, 트럼프 막내 아들 또 하나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네. 자, 그 외에 트럼프가 한 거 볼까요? 말레이시아랑 핵심 광물, 히토리우의 수출 및 할당제 금지.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 하니, 핵심 광물에 대해서 미국한테 길을 열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자, 말레이시아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 이야기를 안 하는데, 말레이시아는, 가자 전쟁에 대해서 엄청나게 네타냐후를 비난하고,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트럼프를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뭐 트럼프를 대놓고 비난한 것 같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즉 아랍계 미팅, 팔레스타인을 위한 아랍계 미팅을 할 때 거기서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말레이시아의 왕인지 수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사람입니다. 그가 트럼프를 이렇게 탁 받아들일 수 있었던 부분은 결국 가자를 휴전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고 이란과 이스라엘을 휴전으로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레이시아까지 따라온 거예요. 트럼프가 저렇게 트럼프의 전략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미국의 편에 서 있어야 되겠다. 중국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을 했고 다른 나라들을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동남아에. 자, 그 힘에 캄보디아하고 태국도 조율이 된 겁니다. 휴전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뛰어서 한반도에 와서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네. 이 모든 것들은 미리 예고된 바가 별로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한반도에서 발생할 일도 예고된 게 지금 전혀 없어요. 이렇게 툭툭툭툭 치고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세안 공동성명 한번 볼게요. 이거 중요한 단어가 다 나왔어요. 지난 중국이 부상하고 나서부터 거기 부담을 미국이 느끼기 시작하면서 나온 미국의 중국 견제 발언 또는 견제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이 다 언급됐어요. 아세안에. 대박이죠. 아세안이 트럼프를 강력히 신뢰하고 거기 안긴 겁니다. 그것은 아랍에서 중동의 분쟁을 해결하는 그의 모습에서 느낀 겁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훨씬 우호적이에요. 저는 미국 대통령이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환대를 받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영향권에 있거든. 오히려 러시아에다가 인도네시아도 회교도 많습니다. 브루나이 이런 데도 회교 국가예요. 그리고 또 인도 인구도 많아요, 여기에. 그래서 중동에서의 어떤 트럼프의 성과가 그대로 반영됐고 믿을만 하다라고 됐다는 겁니다. 중국보다는 미국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제가 일부러 노란색으로 다시 표시했습니다. 경제 안보 협력 강화, 경제 안보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 중국이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1대1 논일이 못 온다는 거예요. 그 밑에 공급망 회복과 혁신 재고. 공급망 회복 이건 뭡니까? 중국 물건 쓰지 말고 다른 데서 돌려 쓰자. 즉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해달라. 그 이야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자면 경제 안보 같이 가는 것이 공급망 회복이에요. 예전에 또 공급망 유연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지금 북한하고의 부분도 공급망 유연화예요. 중국에서 살 것을 더 싸고 더 저렴하게 북한에서 산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차세대 기술 표준에 필요한 제품들을 거기서 만든다. 지금 상태로 가서는 중국이 2, 3년이 따라잡으니까 다른 데는 다 주고 나가니까 기술만 소개하고 끝. 거기에 북한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 아세안도 하부구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 재고라는 부분은 차세대 기술 표준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동남아 국가들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예요. 특히 여기 보니까 뭐 이미션, CO2 제로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기술로 넘어간다?
어느 시점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스스로의 기술보다는 기술을 배워와야 돼요. 그럼 그 하부 구조로 처음에 편입이 들어가야 돼요. 즉 조립 생산 이런 것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그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국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이.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한국은 기술, 자본. 북한은 생산. 북한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남아가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고 동부 유럽이 편입될 수 있고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숙련된 인력이 있는 스탄 국가 중에서 준비가 된 노동력이 있는 국가들의 기회가 부여될 것입니다. 이 그림 다 그림을 다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관찰자한테. 네. 그러면서 너희들은 따라오고 자기들의 기회고 찾고 얼마나 노력해서 따라오느냐는 자기들의 능력이 있어. 네. 자, 여기까지는 다 말이 돼요. 근데 마지막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망 회복과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이나들한테. 미국은 이제는 서바이벌 모드로 가야 돼요. 우아하게 늙어가야 돼요. 이 역할은 누가 하느냐? 한국이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는 이재명의 모두 발언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요. 예.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한국을 미국이 에스코트하면서 이제부터는 이 친구가 이 길을 내 대신 컨트롤 해줄 거야. 훨씬 더 젊고 싱싱해. 그리고 세련돼 있고 매력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개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재명이 이번에 이 미팅을 빠질 수가 없었어요. 트럼프와 이재명이 반드시 참석했었어야 되는 분위기고 거기서 권력 이동이 발생한 겁니다. 트럼프의 개인적인 성과로 아세안을 확 잡아 끌었단 말이에요. 중국의 영향력을 옅어지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미국은 계속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개인기로 한번 한 거예요. 그것을 한국한테 딱 넘긴다. 바통 교체를 한다. 파워 시프트다. 권력 이동이다.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재명 발언 한번 볼게요. 한국과 아세안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 안정? 우리가 언제 아세안의 안정에 대해서 관심을 필요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 안정은 군사적 개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말 나왔을 때 국내에서 일부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있었죠. 군 파견해야 된다고, 함대 보내야 된다고. 그게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농담을 한 게 아니에요. 예, 이런 것을 읽고 하는 것입니다. 영내 평화 안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 즉 이 말은 다음에 만약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다시 싸운다? 그럼 그때는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 가서 중재를 하고 옆에서 사인을 한다. 그런 입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혀 어색하지 않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말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트럼프가 한 말의 실행자는 우리예요. 트럼프가 한국을 대비시킨 거예요. 너 잘 알지 한국?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이 무서운 말이죠. 영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한다. 대양해군, 해병대, 전략기동군. 예. 항공모함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현재 이제 캄보디아 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국 경찰청 아세아나폴과 공조를 통해서 범죄 근절을 하고 아세안 형사 사법 공조 통합 문제 해결 모색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있었던 일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 전에 이야기한 평화와 안정 수요에 우리가 대응하겠다. 시작이다. 캄보디아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전체는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트럼프는 수용해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즉 이것은 그들의 동남아 앞바다에 한국 해군이 와 있을 거다. 예.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자, 이것이 과연 북미 간의 만남과 그 결과의 지향점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하고 이재명하고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것도. 그만큼 위상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하는 그런 중간 단계가 있겠지만 점차 한국이 그들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훨씬 활기가 돌게 될 것이에요. 왜? 아시아 국가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미국은 여태까지 거기를 정치적 어떤 뭐라고 할까 제3의 지역으로 분류돼 있었죠. 예. 거기서 미국한테 기대할 건 없었어요. 러시아는 너무 멀고 중국은 부담스럽고 인도는 아직 뭘 배울 곳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 차세대 기술 표준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 있어. 그게 앞으로는 돈이 되는 건데. 예. 그게 한국에서 온다 이제. 이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여기를 생산 기지에 예를 들어서 옵션 1, 2, 3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기술이 가는 거니까. 예, 과거에 중국이 다 차지했던 그 자리를 이리로 간다는 겁니다.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차들이 다 바뀌고 함정이 다 바뀌고 전기체계가 다 바뀌고 AI가 들어서서 다 바뀌는 거잖아요. 네, 아마 한국이 지금 AI 센터가 건설을 하는 게 여러 개니까 외국 거, 국내 거 한 몇 년이면은 거기에 대한 세계 최고의 노하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 거 아세안 국가들한테 나눠주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모두 발언 중에 이런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혹시 확인하고 싶으실까봐 제가 자막 처리를 했어요. 이 자막이 AI가 아마 발음을 듣고 적는 그런 자막인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오늘 동료 정상분 여러분들과 국제 질서 변환기에 한 아세안 협력이 그럼 앞에 내용 쭉 이야기한 거예요. 국제 질서 변환기라고 하죠. 파워시프트 권력 이동입니다. 미국 단극화 사회에서 중국과 투쟁을 하기보다는 외교적 협상과 경제적 경쟁을 통해서 다원화된 국가라고 하겠다. 즉 미국, 중국이 아닌 다른 세력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한국이 올라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반도라고 해야 돼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아세안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것을 인도하고 있고 이런데 북미 간에 이번에 경주 APEC을 계기로 만남이 없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다. 미래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는다. 저는 내년 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없이 이런 소리를 쓸데없이 하고 다니겠습니까? 양쪽 정상이 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은 바보라서 그것을 추인하는 분위기를 그래서 이재명이 인기 있는 겁니다. 왜? 힘이 이쪽으로 옮겨갔으니까. 네. 중국이 또 잘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웃기다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관세 추가로 바뀌는 거 없어라는 그런 결론에 덕이 만만해하고 미국 재무장관은 풀죽은 모습을 보이는 그 연기력. 중국이 완전 당하는 거죠. 예. 자, 그때 한번 볼까요? 21년 6월에 제가 다룬 겁니다. 그때 문재인이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했고 공동 성명서를 낸 내용을 제가 21년 6월에 다뤘습니다. 그때 이걸 보면은 그 이후 양국의 구도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바가 뭔지가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어요. 거기서 바이든이 이제 딥스테이트나 군산복합체의 유혹에 못 이겨서 우크라이나전을 발발시켜서 틀어졌지만 트럼프 때 다시 원래대로 하고 있어요. 이 계획은 제법 오래된 거라는 겁니다. 7, 8년, 한 10년 가까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실행되는 거예요. 예. 달라진 것이라면 한반도 비핵화란 말이 사라졌다는 거. 예. 자, 그때 제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좀 더 주요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한반도 미래에 대해서 한국의 주도권 확보. 당연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돌려받을 거고, 한국은 일본하고 같이 안 간다. 이렇게 돼 있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의 리더십을 인정했다. 세계 패권 구도가 요동을 치고 있다. 이게 벌써 4년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공동성명에서 제가 캐치한 부분이에요. 신경제의 주도자로서 그때 이미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고, 그때 우리 수소법 만들고, 모든 부분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었어요. 그때 세계 이제 전문기관에서 분석하건대 향후 미래 주요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압도적으로 밀어내고 있었어요. 한국이 그 다음 순위 정도로 올라와 있었고, 일본도 처져 있었어요. 그럼 미국이 그래서 한국을 파트너로 정하는 겁니다. 일본은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고, 그리고 러시아가 어디를 선택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할 때 다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조율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미국이 인정하고 강조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발생한 일입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지금 내용, 이것들.
그다음 그때 제가 한번 따왔습니다. 발췌해 왔는데 이 보면 양측은 전 세계적 비확산고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 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하였다. 차세대 원전. 예? 고속 정식로, 용융염 원자로, 용융금속 원자로 빌 게이츠가 투자한 그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여기서는 핵 재치와 핵농축 허락, 남한의 핵무장, 즉 북미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과 평화 체계를 맺으면서 북한 비핵화. 그렇지만 한반도는 핵 보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중국에 대한 부분, 미국도 거기서 미국이 먼저 제안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심지어 드는 거예요. 예. 자, 그때 미사일 지침 종료 발표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안전 조치가 보장되는 원자력 기술, 이것이 이제는 뚜렷해졌다는 것이죠. 자본이 투자를 할 정도로 이거 생산만 해가지고 전국에 전 세계의 배를 다 바꾸게 될 거예요. 원자력 추진 함정으로 충분한 이득이 있죠. 연료 재보충할 필요 없죠. 공해 제로 되죠. 이게 신재생 에너지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연료를 우리가 직접 생산하겠다. 핵 폐기물도 처리할 겸. 그러면 우리는 핵 에너지 생산국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아마 두 번 다시, 그게 왜냐면 핵 연료 안에는 95% 이상의 핵 연료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5%도 안 타요. 그러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 우리가 핵 연료를 수입할 일은 없고 수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배, 현대나 하나오션에서 만드는 배, 원자로를 실을 때, 그 원자로도 우리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여러 회사에서 만들겠죠. 그리고 북한 같은 하청을 주겠죠. 그래도 부족하면은 동남아시아, 아세안에도 하청을 줄 수 있어요. 단순 조립이라도. 거기다가 우리가 재처리한 핵 연료를 충진해 주면 되는 거예요. 20% 이하로 상업용으로 거래 가능한 거. 그 기술 표준은 누가 땡겨주느냐? 미국이 땡겨준다. 미국 그 기술 가지고 있고 러시아 그 기술 가지고 있다. 중국은 조금 처져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생산력과 생산 단가에서도 한국을 못 이긴다. 한국과 그 파트너를 못 이긴다. 공급망 다변화, 공급망 유연화.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예. 또 하나 다른 게 있죠. 수소 자동차, 전기차의 마지막 부분이죠. 지금 전기차는 부분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수소차로 가게 되면 전체의 차가 다 바뀌게 될 겁니다. 수소 연료 전지로. 그러면 수소가 그렇게 되는 것은 시너지가 있죠. 수소가 등장하게 되면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들이 되게 외곽 지역과 지금 연결망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아프리카나 몽골, 호주 이런 데서 전기가 생산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도 전라남도에다가 그들이 생산한 풍력 전기를 끌어다 쓰려면은 전력선을 고압선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 많잖아요. 근데 몽골하고 아프리카하고 중앙아시아하고 호주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수소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소 전기차 간다, 신재생 에너지 그건 다 여러 가지로 이제 또 AI와 엮어서 AI 데이터 센터는 재생에너지로만 해야 된다. 그래 인준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준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것을 타임라인을 되게 빡빡하게 줘도 이제는 미국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 자본도 거기다 투자해도 괜찮은 거예요. 중국한테 또 따라 잡히려나? 아예 먼저 중국에 투자를 해야 되려나? 이런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 미국이 직접 생산할 게 아니니까. 한국에서 중국보다 더 빨리 더 싸게. 자, 그 하부 구조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안 국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 조립부터 들어오겠죠. 그래서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한국이나 북한은 고부가 같이, 남한이 고부가 같이, 그 다음 북한은 그 다음 거. 자, 그에 준하는 생산 단가로서 동남아 국가들, 그 외의 지역들, 한국이 관계를 성립해놓은, 그리고 뒤에 미국이 후원을 해주는 그 지역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 중남미로 갈지도 몰라요. 시베리아 건너는 그 베링 해협
그 턴을 댄다면은 그래서 중국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다. 이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몰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중국은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였거든요. 몇 년 만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미국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이번 북한과의 대화는 무조건 하고 이미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다. 강훈식 비서실장 유럽 가서 북한하고 접촉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미국 여자 비서실장하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할 라인이 개통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예.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부동산 하지만 부동산 때려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주식에서 훨씬 더 커지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 거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걸 눌러야지 향후 100년 대계의 기본이 돼요. 우리 국민들의 기본 삶이 유지가 되고 남북 소통이 더 활발해질 때도 그게 돼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네. 부동산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쉽지 않을 만큼 주식시장으로 대변되는 그 분야가 훨씬 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예요. 검찰개혁, 대법원개혁, 심지어 민주당 내부개혁, 내년도 지방선거 있잖아요. 거기서 구태를 가진 많은 민주당 세력들이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예. 자, 그리고 군 내부. 예. 그 정도 파워가 뒤에 실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아세안이 다 따라온다잖아요. 미국이 이걸 인도하고 있고 이렇게. 예. 자,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오늘 직접적인 내용이죠. 이 말 의미심장하죠. 5년 전에 나온 내용이에요.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서 우리의 공동가치에 기초하고 있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단 여기서 벌써 짚고 넘어갈 게 한미 관계는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 예. 우리 이재명 정부의 안규백인가요? 국방장관 취임사에서 그런 말 했죠. 한미 동맹은 글로벌 전략 동맹이라고. 그가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한미 관계는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 인도 태평양 전략을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 막아서는 거, 동남아 국가들 컨트롤해서 미래 방향 제시하는 거, 그들을 혁신으로 이끄는 거, 그들을 공급망 다변화에 끌어들이면서 혁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중국의 남하를 막는 것. 그러면서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는 인도, 파키스탄, 이란을 거쳐서 러시아 또는 터키를 거쳐서 유럽과 연결되는 부분, 가자를 거쳐서 아프리카랑 연결되는 부분, 신재생 에너지 외에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아프리카가 성장하는데 거기 러시아가 교통량이 다 해놨잖아요.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태까지 전 세계의 경제의 기여도가 미미한 지역들이 확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존의 블록이 깨져야만 돼요. 자, 여기서 멋진 말이 나오죠.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그 연계가 오늘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은 빠지고 이익은 추구하면서 즉 미국이 스스로의 약해짐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아하게 늙어가기 위해서 젊고 싱싱하게 올라오는 한국한테 그 기회를 준다. 한국은 차세대 미래 기술을 미국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 문화적으로도 우수하다. 그들하고 동남아 국가들하고 일본처럼 악 감정도 없다. 일본한테는 좀 미안하다. 일본이 투자를 많이 했지만 결국 튕겨났다. 확인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은 일본에 대한 아쉬움이 없다. 어차피 그들이 가졌던 게 뭐 이런 거잖아요. 주로 자동차 공장 같은 거, 소형 자동차 또는 소형 오토바이 공장 같은 거를 그 지역에 많이 만들었던 건데 그게 그들을 향후 50년, 100년 아세안 국가들을 먹여 살릴 그런 기술은 아니잖아요. 그게 아직 중국은 본격적으로 내려오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에 집중되고 있었죠. 1대1로 인도네시아 같은데 고속철 같은 거 그것도 정말 어중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양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아세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하고 한국이 아세안을 번영하고 안전하고 번영하고 역동적인 지형으로 만드는데
같이 손잡고 일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한국과 미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아세안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말이고 아세안이 스스로 주도를 한다는 의미인데 이 말은 뭐냐? 중국 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그들이 궁한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된다. 쭉 밑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미국이 해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 메콩강 개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러면 오늘 뭐 대충 설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략적 모호성 뒤에 있는 권력 이동의 장면이 목격되잖아요. 그럼 그 전략적 모호성 뒤에 숨겨진, 연막탄 뒤에 숨겨진 그 방향성이 뭐냐? 트럼프, 김정은 만난다고. 사실 중요한 협의가 돼 있었다. 왜? 평화협정 이후에 한반도 핵무장이라는 그런 건이 지금 새롭게 합의에 도출된 부분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렇다. 북한이 그 합의 안에 북한이 뒤통수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북한은 핵무기 빼고 북미 종전 쫑이다. 남한만 핵무장한다?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남한이 그렇게 했으면 북한은 아마 전쟁하자고 했을 거예요. 윤석열이 그랬으면. 이 돌변한 사태, 이 급박한 변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예요? 이거를 언론이 못 보고 지나친다? 아니죠. 보기 싫다? 나는 회피하고 싶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다카이치가 이제 내일 만날 거니까. 오늘 다카이치가 지금 초기에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이 기사를 보면서, 제목을 보면서, 다카이치는 지금 아세안에서, 아세안 국가에서 기득권을 다 빼앗겼어요. 아세안에서 한국을 따라가지 않는 다음에는 비비고 들어갈 틈이 없어진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나은 게 없어요. 미국도 이미 일본에 대한 기대를 접었잖아요. 버렸잖아요. 네. 제목을 잡은 거 보면은 다카이치 트럼프 대응 전략은 다카이치는 아베 노선을 강조하겠다. 아베가 특별하게 생각했던 지도자다, 트럼프가. 그래서 정상회담 때 선물로 아베가 쓰던 골프채를 선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딱 뭐냐면은 우리 위성락이 갔을 때 통보를 했다. 통보다, 협상이 아니고. 너희 핵슈린 잠수함 정도는 가죠. 그게 다카이치는 지금 인기에 편성해서 자민당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야 야당들이 질이 멸렬하기 때문에 그래요. 70년간 야당이 없었는데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정권 이양이. 국민한테 잘 보이는 거. 그래서 국민들이 이거 아닌데 해서 여자를 내세웠잖아요. 자, 거기서 아베의 기획을 되새기면서 그래도 아베가 제일 우리한테 힘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일본 여론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베랑 트럼프가 친했다. 절대 안 친했습니다. 예, 트럼프가 북미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아베가 막 그 짓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특별히 친하게 지냈던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힘이 있고, 다카이치는 사나이는 사실을 왜곡했으라도 일본 대중이 잘 모르니까 트럼프라는 강한 지도자와 우리 아베라는 강한 지도자가 서로 친했다 아주 라고 소설을 쓴 다음에 나는 아베의 노선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창할 것이다. 그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죠. 마침 트럼프도 그걸 원하네요. 아베에 대한 좋은 기억도 가지고 있고 죽고 없는 사람이라고 너무 함부로 다루는 것 같아요. 골프채 선물까지 검토하고 있다. 자, 이것은 완전히 대중 마취용 대중 여론 공작용 멘트예요. 뒤로 엄청난 걸 잃었잖아요. 오늘 아세안에서 당장 아세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태까지 투자가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미루고 짐작할 수 있는 게 한국의 핵무장을 인정한다. 한반도에. 한반도가 통일만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투자까지 들어간다. 세계의 중심지가 된다. 러시아도 귀를 기울인다. 용이 주도하게 움직인다. 북러 상호방위조약까지 맺으면서 한국이 클 수밖에 없다. 이시바가 인정했잖아요. 그렇지만 자민당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중들한테 마사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면을 걸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자, 이거는 일본은 앞으로 별 걱정할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 종속된다. 한국한테
한국이 끼워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여기 핵무장을 시키겠습니까? 미국과 우리가? 자, 뭐 어려서 이 정도면 제가 오늘 뭐 전략적 모호성 뒤에 있는 권력 이동이라는 말에 대한 제 나름의 설명을 드렸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